그리고 그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왜 시장이 흔들렸던 두 가지 이유 꼽으라면 하나가 AI 버블론이었고 또 하나가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요 두 가지로 같이 이제 흔들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아니면 1월인데 네. 그 한 달 차이가 정말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지, 아니면 그게 한 달이 밀리면 어떤 더 뭔가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 더 안 좋은 게 생기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보다도 1월까지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예,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에는 원래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미국의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뭐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면 이런 피해가 덜했을 텐데, 지금 뉘앙스는 뭔가 물가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웃긴 걸 좀 보여드리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시장이 되게 웃긴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미국 금리인데,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28일에 미국 FOMC가 있었고, 거기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면서 그때부터 뭔가 발작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존 윌리엄스라는 연준 부총재가 있죠. 그렇죠? 뉴욕 연방은행 총재죠. 12월 금리 결정은 동전 던지기 수준. 미치겠어요. 그죠? 인하율 100에서 30이었다가 또 70. 뉴욕 연은 총재가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는 발언에 미국 시장도 반등했죠. 아하. 잘 보세요. 금리 난다고 반등을 해요. 근데 금리 나 없다라니까 하락을 해요.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더 많이 하락하고 반등할 수도 있는데, 이 유동성 때문에 벌어진 일을 마치 AI의 법을 이어서 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생 상품들이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하고 주식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걸 운용하는 사람들이요, 비트코인과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많이 급락을 하면 여기서 뭐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주식이 반대 매매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주식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유동성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에 따라서 주식이 폭락하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사후적으로 올 7% 하락했으니까 이거는 버블 때문일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요인도 없잖아 있겠죠. 한 1, 2%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른 요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도 되게 많아요. 한번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역시 오늘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 폭락, 유동성 우려 촉발의 주식 매도 압력. 그렇죠?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야덴이라고 아시죠? 되게 유명한 리서치 쪽에서 황제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을 더 강하게 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비트코인하고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나니까 여기서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요. 그죠? 주식이 고평가되고 버블이어서 판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안에 돈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급락해서. 근데 왜 급락하는데 문제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에 10배 레버리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처럼 딱 한 게 아니라 10배 레버리지로다 보니까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면, 남의 돈 10배 빌려서 한 게 청산이 되면 계속 돈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팔아서. 가지고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30% 폭락의 진실, 이것도 누군지 모릅니다만 이 톰리라는 사람, 전 톰리 또 직접 본 적이 있었고요. 같은 이씨인데, 그죠? 이씨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 제가 조금 더 잘생겼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다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시장 유동성 문제가 확실한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많이 말랐어요. 그렇죠? 우리 뭐 몇몇 DSA 뭐 그 위원들도 말씀해 주시고, 뭐 우리 성상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많이 봤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굉장히 생각을 했고요. 그 얘기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말라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죠. 돈을 더 많이 쓰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사줄 사람은 없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폭락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서 10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과도하게 올 연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과매수 배팅이 엄청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막 100포인트씩 올라댔잖아요. 외국인이 사가지고. 그죠? 와, 이게 말이 돼 뭐. 진짜 한 1년에 오를 만한 100포인트가
하루에 한 번씩 오르는 게 말이 돼 했을 정도로 글로벌의 모든 펀드들이 굉장히 과매수 들어갔었고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했는데 반대로 돼버렸죠. 그러면서 반대 매매들이 많이 쏟아졌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것만 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다시 금리나 기대가 오니까 다시 반등을 하고 그 얘기는 금리가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하락을 온전히 기업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하락했느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빅구루들도 늘렸던 거예요. 그죠? 이거 그거 아닌데 쟤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아니 뭐 딴 이유 가지고 빠졌는데 그걸 왜 AI 버블이라고 붙여주지? 이상한 애들이네 라고 해가지고 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맞다. 이거 여러분들 다 오늘자 기사예요. 12월 23일 24일 기사니까 전부 다 최신 기사란 말이에요. 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뭐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비트코인 연결되고 해서 했다라고.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OCI에서 자산 배분 해봤잖아요. 그죠? 모든 자산 간에. 그러니까 기금들 같은 경우는요. 채권 얼마, 주식 얼마, 비트코인 얼마, 부동산 얼마 이거를 전부 다 해서 하나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하나가 탈이 나면 나머지도 와르르 무너져요. 제가 그런 운용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해가 제일 깊을 거예요. 기금 운용하셨던 분이 아예 없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건 제가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투자자로 인해서. 이것도 봐보세요. 버블이라면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도 샀다면서. 근데 구글이 또 더 짓는데요. 근데 데이터 센터 세 곳을 더 짓고 어제 기사는 보셨나요? 앞으로 몇 년 뒤 지금보다 몇 배 늘어야 된다? 1000배. 네. 구글의 CEO가 한 말. 예, 구글의 CEO가 한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린 과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몇 년 뒤 몇 배래요? 1000배래요. 우리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죠? 그럼 버블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풍선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요. 진짜 AI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얼마 올랐어, 퍼가 얼마야, XX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내가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길게 보니까 얘는 지금은 이런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결국 지금 이 비싼 퍼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정말 AI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지?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지? 왜 손종이라는 사람은 오픈 AI에 몰빵을 했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논란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AI가 뭔지도 모르는데 본인들이 밸류에이션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제조업은 가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게 넌센스인 거잖아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도주 오마카세 때도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크기를 봐라. 그럼요. 이런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고 이 크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짧은 기간에 주가 등락에 따라서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크기를 모르면 시장이 항상 변하면 종목들도 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되게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2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그 변화가 생긴 건데 그 변화를 삼성전자는 알았을까요? 아니요. 단 임원 한 명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삼성전자가 눈치 못 챈 게 아니라 빅테크들도 몰랐다고요. 빅테크들도 올 초만 해도 몰랐다고요. 디램주가 이렇게 몰릴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지금 반도체 가격이 52일 연속 상승인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는데 그걸 미리 알았다면 미리 천천히 샀겠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빅테크가 뭐 바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AI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계속 전개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유연하셨으면 좋은 게 너무 우리를 조선시대 선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삼성전자 좋다고 했으면 평생 좋다고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좋으면 뷰를 안 좋다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았다 또 좋아지면 제가 이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투자인 건데 야 쟤는 지난해는 좋다고 하더니 올해는 또 나쁘대. 그게 여러분들 댓글입니까?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조선시대 선비도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유연하게. 뭔가 바뀌었지? 변화가 있었으면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전과 뭔가 다른 게 있나? 그러면 우리가 AI라는 게 한 5년 전에 없었을 때인데 그러면 우리가 5년 뒤에 AI를 내다보고 전자를 그때부터 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뭔지도 없는데 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새롭게, 왜냐면 제가 댓글 보니까 답답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뭔 댓글을 저렇게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금반지란 단어까지 창출을 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반도체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네네네네. 얘기를 드렸건만, 그렇죠? 근데 올 초에는 안 된다고 했다고. 그렇죠,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변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인 거지. 야, 어떻게 그럼 올 초 안 했으면 앞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투자냐 이거죠. 그건 바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또 손실을 보신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확률은 높은 투자를 하고 계시겠으나 그런 분들은 정말 생각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올해 수 없는. 그 NH 자료 바탕으로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올해 같은 불장에서도 개인 투자자 54%가 손실 중이라고. 거기만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 왜 그 증권사별로 나오는 승률 거, 게임 대회. 물린 사람 얼마 예.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시장이 이런도 어려운 거고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도 버블 시장을 몇 번을 실제 매매를 하면서 겪어봤단 말이에요. 분석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몸으로 해봤다고요. 제가 결과가 안 좋았었다고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었던 거예요. 결국은 버블 이렇게 올 때 왜 버블이 올 정도로 뭔가 대단한 게 있나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따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버블 지나고 났더니 남들은 100배 돈 벌었다는데 저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100배 벌고 조금 내리면 거기서 한 뭐 90배에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돈 버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버블이 아니야. 버블도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혹시 매매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엇박자 나서 나중에 시장을 보면 결국은 제자리인데 실제 나는 되게 손해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사를 보더라도 사차치 기사들의 내용에서 우리가 아는 좋은 내용과 아닌 내용과 해서 정말 어떤 기사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대로 알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도 해야 되는 거지 제목만 보고 여기서 이런다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시면 제가 볼 땐 정말 엇박자 많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월간 이선협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주도 조마카세가 필요한 거고. 지금 아까 오신 분들이 다 내년에도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내년에 안 하실까 봐. 그래요? 예, 뭐, 빨리 여기서 확답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주고 검토를 해보죠 뭐. 뭐 이렇게 박수까지. 예. 주도 조마카세가 이게 또 예. 이제 들으면서 또 잔소리 듣는 맛이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 이게 들어요. 잊혀질 때쯤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은 거 저만 그런가? 근데 이선협 대표님이 최근에 보니까 내년에 유동성이 더 늘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많이 늘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비트코인 때문이. 정확히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것도 전 세계가 지금 돈을 엄청 뿌려요. 다카이치 타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진 데 따른 원인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것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린 것도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카이치 산하이가 예상보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확장주 제조를 예. 더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요? 엔화가 폭락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원화가 엔화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따라가고. 똑같이 폭락이 됐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투자한 분들 중에서 의외로 엔캐리 자금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엔화로 바꿔서 엔화가 금리도 싸고 엔화 가치도 싸니까 네네네. 엔화 가치도 싸니까 이걸 빌렸는데 보통은 N으로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N으로 그냥 투자한 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이제 다카이치 산하이가 이렇게 많이 풀 줄도 몰랐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고 미국의 금리를 내리면 그래도 엔화 가치가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엔의 가치도 벌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양쪽으로 다 죽은 거죠. 그죠? N은 더 폭락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도 배신 때리고 다카이치 산하이는 더 배신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문제가 됐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계산안은 또 뭐냐면 미국도 엄청 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이 엄청 돈 쓰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그걸 빚을 내서 쓰고 그렇죠. 있는 거고 빚 내서 쓰는 돈이 단기 국채예요. 단기 국채를 발행하려면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잉여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걸 뭐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영향들도 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원래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내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으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하면 이게 내 단기 국채를 사줘서
내가 돈 쓸 수 있겠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많은 학자분들이 나오셔서 이게 뭐 은행도 없어질 거고 중앙은행도 없어질 거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아마도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거버넌스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통화주권을 놓지 않아. 통화주권, 국방주권, 외교주권 이걸 놓는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이걸 놓는 순간 단순히 이거 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대응했을 때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중앙은행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논리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야. 야, 스테이블코인 했잖아. 근데 왜 그래? 아니요. 그 지니어스 액트법이 올해 7월 18일 날 트럼프가 사인을 했는데 아직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법 체계가 그래요. 미국의 법은 사인을 하고 난 뒤 18개월 뒤에 이게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얼마죠? 2027년 1월이에요. 부칙 조항이 있어요. 감독 기간이 세부 조항을 만든 후부터 120일 뒤에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조항을 만들고 이게 되고 나면 그 뒤부터 120일 뒤에요. 근데 그 세부 조항도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미국이 이 지니어스 액트법, 즉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 법을 세부 조항을 완성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하면 돼요? 그 뒤부터 120일 뒤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거고 그러고서 단기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겠구나. 그 단기채를 찍어낼 때 그 나오는 돈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내년 시장의 유동성에 정말 끝판왕이 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된다라면 제가 볼 땐 그 버블은 그걸로 버블이 굉장히 광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남들이 드리지 않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블이 그 어느 때와는 달라요. 코인발 버블이 될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라 그럼 이전에 자료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를 가지고 M2증권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전의 자료가 제가 볼 땐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100%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통계의 유의성은 있지만 통계 없는 거잖아요. 통계 없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돈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금리도 억압을 하죠. 내가 계속 채권을 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가던 금리가 어떻게 돼요? 내리는 효과도 있어요. 억지로 내리는 거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금리가 좀 더 낮춰지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유동성도 풀어지니 사실은 유동성을 극대화하기는 되게 좋은 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버블 뭐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유동성 버블이 진짜 큰 버블인데 그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뭐 지금도 일부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버블의 범주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이 진짜 유동성 버블을 제대로 겪어봤던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버블을 제대로 겪어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좀 비싸지만 그게 거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었던 그렇죠? 실체가 있고 이제 실체가 있고 그 실적이 누구죠? 나오는 갑자기 것들이고. 그분 기억이 안 나네. 방금 전에 봤던 분. 하워드 막스. 예, 하워드 막스. 예. 아, 네네네. 가치 투자금도 사회적인. 아니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도 말씀드리지만 버블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버블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주가는 올렸는데 내 실적도 같이 올랐다. 실적 장세.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도 좋았어. 근데 실적보다는 주가가 좀 더 올랐어. 이거는 과대평가. 그죠? 또는 좀 비싼 수준. 네네네. 예.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이 없어. 이게 버블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 올랐죠. 실적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잘 나오죠. 나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올랐어요. 실적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뭐가 버블이란 얘기입니까 대체? 버블이란 국어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좋습니다. 그렇죠? 예.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